안녕하세요. 독서의 맛을 쓴 저자 김경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틈나는 대로 조금씩 저의 책 독서의 맛을 한 챕터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많은 독자분들이 읽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독서에 관한 관심이 있고 독서를 습관화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독서의 맛을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챕터씩 여러분들에게 틈나는 대로 녹화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첫 장을 펼치면 이렇게 저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고, (5페이지부터) 프롤로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독서가 즐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올해는 꼭 이라며 독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정하는 목표의 탑3는 바로 운동, 다이어트, 그리고 독서다. 여러분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목표 중 적어도 한두 가지는 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지 않았을까? 20년 전 2000년 1월 1일 새벽, 나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을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1999년 마지막 날 지구가 멸망한다는 외침도, Y2K 버그로 컴퓨터 시스템이 붕괴되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거라는 공포도 모두 잠들어 버린 채 시계바늘은 유유히 1999라는 숫자를 넘어 2000에 안착했다. 나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순간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다며 실컷 마셔댄 술 덕분에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언덕 위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였다. 해는 아침 7시가 넘어서 떠오르는데 벌써 이곳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뺨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자판기 커피와 담배, 그리고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로 일출을 기다렸다. 새해가 되면 모두 저마다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소원을 빈다. 미리 준비해둔 목표를 하나씩 되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 없이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희망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 나는 후자의 경우였다. 당시 나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다. 어떻게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할 깜냥은 안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음 순서가 대학이었고 나는 순서에 따라 당연하다는 듯 대학을 갔고 또 때가 되어 입대했다. 군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1999년, 나는 아무런 걱정 없는 듯 세상을 관조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IMF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매서운 한파는 다행히 우리 집을 살짝 비켜간 것 같았고, 나는 복학을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부모님이 주시는 따뜻한 밥과 용돈으로 친구들과 이것저것 세상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000년 1월 1일 새벽, 친구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함성을 지르고 포옹하고 악수하며 현실로 다가온 새천년을 멋지게 출발하자 의기투합했지만 사실 나는 일출을 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것이 전부였다. 앞서 말했듯 나는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 없었다. 딱히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현재가 계속되었으면 했다. 그리고 계속될 줄 알았다. 그때 내가 메고 다니던 가방에는 토플책 1권, 영어 사전, 연습장, 그리고 하루키와 이회수의 책이 들어있었다. 대학 도서관과 시내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영어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열람실에서 열심히 소설을 읽었다. 군생활 동안 푹 빠져버린 하루키 덕분에 일본 문학에 관심이 생겨 그의 책을 읽어가고 있었고, 이회수 작가의 한국인다운 상상력이 좋아서 그의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읽고 있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출시되기 전이라 도서관 열람실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소설책만한 게 없었다.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로 인해 변해가는 인물들의 생각을 관찰하면서 나라면이라는 상상으로 시간을 보냈다.
당시 도서관 열람실에서 소설책을 읽는 것은 마치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눈치 보이는 일이었다.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다고 했듯 나는 금지된 장난 같은 기분에 그 시간 더욱 책에 몰입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긴 했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나는 점점 독서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 대학생이라는 자격은 그동안 나를 꽁꽁 묶었던 사슬 여러 개를 동시에 풀어주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누구의 구속도 없는 독립된 공간, 어떤 시간적 제약도 무시해버린 방종 같은 자유 덕분에 나는 마음껏 내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가운데 독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즐겁고 행복해서 책을 읽었다는 기억보다는 그냥 할 게 없어서 책을 읽었던 것 같다. 학교는 가기 싫었지만 등록금을 생각하니 부모님께 미안해서 학교에 가기는 했는데 수업은 듣기 싫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수업을 빼먹고 도서관에서 자료실을 돌아다니며 서고를 구경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가끔 상상해본다. 그때 내가 소설책 대신에 가방에 있던 토플책으로 영어 공부를 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분명 지금과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독서를 주제로 글을 쓰는 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도 되지 않는 또 다른 위치에 존재할 나는 지금 현재의 나보다 더 낫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할까? 인간은 매 순간 최선을 선택하면서 산다. 최선을 알지만 차선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보다 낫다고 판단하거나 옳다고 스스로를 이해시켰기 때문에 선택한 차선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선이 바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인간은 매 순간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20년 전 내가 가졌던 생각과 뱉었던 말과 취했던 행동은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항상 최선을 선택하며 하나의 길을 걸어왔다. 타인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나다. 돌이켜보면 철없고 망나니 같았던 그때의 방황이 없었다면, 도서관에서 도둑질하듯 숨어서 소설책을 읽던 그때의 내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매일 아침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나는 없었을 것이다. 20년 전 새천년의 해를 보며 무언가 야심찬 포부를 가슴에 품었던 나였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다. 사랑하는 아내와 밝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함께 일하는 좋은 동료들이 있다. 또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팬이 있다. 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즐거울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어린 시절 할 게 없다는 핑계로 사서 읽었던 책들이 수북이 서재에 쌓였고 이제는 그 책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안내해주는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40이 훌쩍 넘은 이제서야 독서가 정말 즐거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020년이 시작된 지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독서의 즐거움에 살짝 발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 고민해봐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제법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루하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갖게 될 뿌듯함과 생각의 변화에 놀랄 것이고 그 변화를 남들이 눈치채는 순간에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